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일 브리핑 3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감소 충격 1월 달에 몇 번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지금 또 이 현상이 한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전세 감소는 또 다른 충격이 될까? 전세가 금요일, 토요일 보통 이맘때는 전세 매물이 증가를 하는데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가결지수 변동률 매수심리 확인하실게요. 매수심리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매수심리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 10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심리가 많이 살아났다고 느껴지시나요? 대선 이후에 반짝 거래가 많았던 것처럼 보인다? 반짝인데 신고 일수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신고 일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거래가 비교적 활발해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께 지금 3일째 보여드리는데요. 매매 지수 마이너스 0.16 세종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타났고요. 세종은 전세가 더 많이 빠져요. 대구도 전세가 더 빠질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찰방궁뎅이님, 먹배님 안녕하세요. 자,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소폭 증가. 매도 물량은 소폭 증가했어요. 근데 전세 물량 감소. 예측치보다 한참 더 떨어지고 있어요. 1월달, 2월달은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월세 물량도 감소. 전체 임대 물량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요거 안 나타나던 현상이에요. 토요일은 거의 매물이 증가했었는데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2건. 요거 제가 제목에 충격적인 거래량 감소 말씀드렸는데요. 요 현상이 1월 달에 한 서너 번 나타났었어요. 그 외에는 38. 보통 이 38 전후에 거래량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거래 신고된 것 22건에 불과했어요. 그동안 빠르게 신고해 왔었는데 거래량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1월달처럼 거래가 또 경색될 수 있습니다. 2월달 비교적 거래가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왔었는데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신고가는 제법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한 20% 정도. 자, 가격 오늘 22건의 거래밖에 안 되어서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요거 지금 4억 5천에 거래되었는데요. 3억 후반대 거래 이런 것들도 제법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주택으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뭐 도로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던가? 그래서 갑자기 그 기존 뭐라 그러죠? 기존 입주민이 아니고 기존 조합원들에게 갑자기 추가 분담금 막 3-4천만 원인가? 그 정도 돈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막 나와가지고 3억 후반, 4억 초반대에 거래도 제법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월 16일 거래 빠르게 신고되고 있어요. 조금 소폭 하락하는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4건의 신고가가 있었는데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페이지인데 3억대 거래예요. 3억대 거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6억 이상의 거래는 고가 거래는 보이지 않고 5번째, 6번째 거래인데 이미 3억대 한 3, 4억대짜리 물건도 생각보다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거의 낙폭은 거의 항상 비슷한 상태로 항상 요 최고가 기준으로 계속 떨어진다 말하지만 고가에서 한 10%에서 한 25% 정도 범위에서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 더 큰 하락은 가끔 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하락하는 거래가 막 한 페이지에 2-3건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확인하시면 1억 미만의 요것들도 제법 낙폭이 크죠. 이런 것도 막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한 20% 정도 떨어지고 1억 4천에서 1억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은 이거는 한 30% 정도 떨어졌나요? 네, 저가 아파트들도 그렇게 크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오늘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거래 신고 건수가 22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건당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2월달, 1월달은 능가하겠지만 3월의 거래가 좀 걱정이에요. 신고, 거래되는 족족 거의 다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월 6억 이상 거래, 오늘도 없었고, 생각보다 작년에 한번 납작해진 현상, 이렇게 거래량이 큰 변동이 있다 납작해졌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단이 한층 더 낮아지는 모양. 한층 더 낮아지는 모양. 6억 이상 거래가 터져줄 때 항상 분위기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 누군가가 고가 물건을 선취매 한다든지 이랬을 때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같이 거기에 동반해서 편성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딘가요? CG의 모 아파트 하나, CG에 지금 분양가 한 8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요거 하나 분양하려고 하니까 요 한 달 전쯤에, 한 1개월 전쯤이었던가요? 한 20일 전쯤에 거래가 갑자기 느닷없는 뜬금없는 신고가가 한 개 땅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 분명히 옆에 또 어딘가에 분양이 있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이어서 곧바로 CG 지역에 보니까 신규 분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분양가가 무려 8억. 이 가격대하고 비슷한 눈높이를 맞추려 그러면 주의 가격도 같이 올라줘야 되죠. 근데 과거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군가가 신고가 뜬금없이 신고가를 한 방 땅 터트려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막 여기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여기 또 분양을 성공하고 이 가격이 프리미엄이 막 붙기 시작하면은 여기 있는 선침해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신고가를 터트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호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호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6억 이상 거래량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는 현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CG 지역뿐만 아니고 달서구 지역에 분양하는 것도 그랬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중구 지역도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한번 신고가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뭐 따라붙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게 10월 12일 무렵이었어요. 10월 12일, 10월 14일 날 첫 방송을 했었는데 그 무렵의 신고가, 지금의 6억 이상 거래 비율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 제 방송을 꾸준히 쭉 시청해 보신 분, 너무 자주는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봐도 전반적인 이게 상승 분위기인지 하락 분위기인지 거래가 살아나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은 되실 것 같습니다. 분양권 3건 거래되었고 신고가는 없었습니다. 분양권 3건 중에서 월성동의 요 부분, 월성 삼정 그린과 포레스트가 11월 말에 입주를 시작했던가요? 네, 요거 가격이 막 8억 이상, 분양가 어떤 것은 요 평형 타입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비싼 거는 한 8.8억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2020년 이때 엄청난 거래가 터졌을 때, 지금 거래하고 비교한다면 2020년 저 가을의 거래량은 월 거래량으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거래가 많은, 대구에 아마 10,000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지 싶어요. 월별 거래량이. 오늘 하루 신고 건수 22건, 이런 거는 어디 뭐 중구나 남구 지역의 거래량 정도밖에 안 될 정도. 많이 터질 때는 하루에 뭐 100건 이상, 막 달서구 지역, 요 달서구 지역만 보더라도 뭐 100건, 200건 가까이 막 거래가 200건? 한 200건 정도 터졌을 거예요, 아마. 그 이상도 거래가 터졌었는데, 오늘의 거래량은 대구 전체를 다 합쳐도 22건.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어들면서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 이 버티면 누가 이기느냐? 매수자가 이기느냐? 매도자가 이기느냐? 결국 급한 거는 매도자가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월성 삼정 그린코어 하나가 영향을 받으니까 주위에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 다 떨어지는데, 이 1500세대 정도 되는 요 아파트 하나만 두고 탓하기에는 주변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얘가 해소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천역 라운 프라이빗 센텀, 얘도 입주를 앞두고 있을 거고, 월배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이거 헷갈렸네요. 제가 아까 요 말씀드렸던 거 8.8억까지 거래됐던 거 월배 삼정이네요.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요. 어쨌든 월성 삼정 그린코어도 월배 삼정의 영향으로 큰 힘은
못 받고 있다. 이거 입주할 때 분양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입주할 때 되면 누구나 다 7억 8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주위 아파트 가격들이 한 4억, 그 바로 옆에가 아파트가 이름이 뭐죠? 푸르지오인가요? 뭐 3억 후반, 4억 초반, 4억 초중반까지 가던 아파트들이 막 6억 이상까지 이렇게 거래가 터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다 끌어올린다고. 신축하는 월성 3점 가격이 분양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월성 3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또 키 맞추기 한다고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점점 키가 높아지는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역순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천역 라온 프라이빗 센텀 어제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형태로 거래가 한 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거래가 나타났네요. 거래 일자 보면 가장 최근의 거래들만 계속 신고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2월의 전세 거래량 여기 아까 49건 아까 매매 아까 한 20여 건 됐었죠. 22건 요거 1대2 요렇게 오늘은 또 비율이 또 얼추 맞아져 보이네요. 2월의 거래량 3월까지 거래가 전세는 그래도 3월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치더라도 그 이후로는 전세 거래가 아주 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 보시면은 제일 위쪽부터 볼게요. 위쪽에 16억에 거래되었던 것이 12억, 6억에 거래되었던 것이 4억 8천, 6억 1천에 거래되었던 것이 4억 7천, 6억대에 거래됐던 물건들이 주로 4억대. 물론 그거 가능하죠. 이거 가격 떨어진 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보기만도 힘들어 보인다. 자, 거래 일수도 거래 날짜를 보면 3월 12일, 3월 18일, 3월 15일, 3월 7일, 3월 11일, 3월 17일, 3월 18일 거의 3월의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신고되고 있는 현상 계속 짚어드리고 있어요. 요거 10월 달에 거래되는 거 신고 안 되어도 괜찮아요. 신고 안 되어도 되는 물건들도 간혹 가다가 끼어 있습니다. 6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한 전세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월배 탐정 위에 하나 보이는데요. 전세가가 좀 올라갔네요. 3억 초반까지도 거래되었었는데 3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래가 보이는데 매물이 한 350개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국토부 실거래가 제가 최근에 따로 조사해보지는 않았는데 매물 개수가 뭐 한 150개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전세 거래는 한 200개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거래 신고되었는 거 보면 100개가 채 안 되는 상태. 왜 지금은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니까. 임대차 3법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6월 1일부터 제대로 된 전월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도 가장 최근의 거래들이 빠르게 신고되고 있는 모습 여전히 똑같이 보이고요. 6억짜리가 4억에 거래되고 4억짜리가 뭐 3억대에 거래되고 이런 현상들 많은데 역전세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 가격도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되었던 것들이 신고된다. 2월 거래가 굉장히 빠르게 신고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월 거래가 굉장히 많을 거다. 1월 거래보다 훨씬 뛰어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은 현상이 이 거래 신고 일자를 통해서 거래 신고 일자가 너무 빨라져서 월 후반이 되면 3월 후반이 되면은 2월달 거래 신고 더 이상 안 이루어지겠는데 이렇게 느낄 정도의 빠른 거래 신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것도 좀 부담이 되니까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전년 말에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9,200만 원이었어요. 2021년 12월에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9천만 원. 지금 3월에 거래 신고 아직 많이 신고되어지지 않아서 2억 6천만 원 수준 아직까지 의미 있게 보이진 않지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 이 추세의 흐름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2월의 거래량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갈 듯 했는데 아직까지 1월의 거래 건수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되는 게 12월, 1월, 2월 요맘때가 거래가 그나마 많이 될 때잖아요. 과거 사례 몇 개 볼게요. 2020년 10월, 11월, 12월, 2월, 3월 요때가 거래가 좀 많아졌을 때. 근데 지금은 좀 거래가 많아졌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양이고요. 싼 거래들, 전세 거래, 싼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
제가 작년 10월 달에 조사할 때만 해도 전세 3억 미만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점점 고가 4억, 5억 되는 물건들도 금리 한 2% 중반, 한 2.5% 정도면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막 4억, 5억 전세에 들어가도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금리 오른 것이 반영이 되면서 3억 미만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고요. 4억 이상 거래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때 10월달 첫 조사를 한 그 무렵만 해도 4억 이상 전세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잖아요. 4억 전세 자기 자본 2억에 2억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 2.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1년에 얼마인가요? 1년에 500만 원인가요? 1년에 500만 원? 지금은 거의 뭐 4% 뭐 초중반까지 올라가니까 그 빚 부담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그 지경까지 오니까 4억 이상, 과거에 4억, 5억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3억대, 심지어는 3억이 무너진 형태의 거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여전히 줄어드는 모양. 매번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자료 그거 왜 맨날 보여주냐 하지만 이 흐름이 바뀌는지 아닌지 더 빠르게 캐치하시라는 의미로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변동이 나타날 때 한 두세 달이면 거래가 확 바뀌거든요. 내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고 그저 관찰만 하고 있더라도 분위기 바뀌는 것은 빠르게 요걸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금리 때문에 미국이 한 차례 올렸잖아요. 0.25에서 0.5로 올렸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에도 계속 올해 한 6차례 정도 더 올린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전세 자금은 전세 금액은 높아지기는 힘들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좀 싸게 하더라도 대다수 전세 자금 대출 받는 사람이 한 80% 이상은 아마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는 듯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직격탄, 뭐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변동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51건, 월세 거래가 많았죠. 전세 22건, 매매 22건, 전세 49건, 월세 51건. 요러면, 요거 비율이 좀 뭔가 깨지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면 신고 안 되어도 되는 물건들이 신고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 10월, 12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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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월, 10월, 12월, 11월. 요렇게 해보니까 개수가 10개예요. 10개. 10개를 빼면은 요거 한 41건. 그래도 월세 신고는 제법 되었다. 요 중에서 일부는 또 반전세가 있기 때문에 반전세를 일부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동된 부분 일부를 또 옮긴다고 생각해보면 이 비율 거의 뭐 변함없이 분위기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임대거래량 2월의 임대거래량 빠르게 늘어나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증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비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